사회 초년생 시절 저의 금융 지식은 백지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도 자본의 구조도 몰랐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저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적금뿐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일정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지켜줄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적금 만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 중간에 적금을 해지했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해지의 이유는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당시에 저에게 그 말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수 없는 삶은 없었고 내 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의 방식을 조금 비틀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저만의 변형된 풍차 돌리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하나의 통장에 그 돈을 전부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가장 큰 금액인 9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4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2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쪼개어 세 번에 걸쳐 저축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구조가 저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이 제게 준 안정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초기의 여유 자금입니다. 첫 달에는 150만 원 중 90만 원만 저축했으니 60만 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130만 원을 넣었으니 2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생긴 80만 원의 여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선택적 해지였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만약 150만 원짜리 적금 하나뿐이었다면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적금을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장을 3개로 나누어 두었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가장 타격이 적은 통장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권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적금이 깨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구조가 삶의 변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믿기보다 의지가 필요 없도록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었습니다. 한 번에 150만 원을 넣는 것보다 모든 적금이 만기되기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했던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수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계획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삶. 저는 그것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진짜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적금을 지킨다는 건 결국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한 약속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 손으로 쥐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록은 쌓였습니다.